고원이라는 곳에서 17년간 생활하다가 퇴소한 홍승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67년생이니까 58세가 됩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을 따서 일본인을 상대로 정확하게 22년 정도 일본인을 상대로 일본 통역사 생활을 했습니다. 6년 전에 그만두고 지금은 건설현장 노가다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당시 고아원 생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강남학원처럼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6군데나 7군데 정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여고 중학교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님이고 아들과 자녀들은 여고 교장 선생님이거나 학교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고 독일로 유학 가서 의사가 되거나 학교 매점을 운영하거나 선생님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역 앞에 강장 호텔 소유자이기도 하고 병원도 운영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부지에 여고, 중학교, 애학원이 같이 있어서 전학교 시간에 같은 전문으로 출입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여고 체육관 신축공사 또는 병원 중축할 때 우리 원생들은 노가다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벽돌 나르기라든지 나무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고아원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벌레가 나오는 전분미에 반찬이 너무 부실했고 국가 김치는 너무 짜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한창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현기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형들에게 고아원 총무에게 많이 만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아원 총무로부터 많이 받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군대를 가고 학교를 가기도 했습니다. 폭력, 폭행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 오른쪽에 깊게 움푹패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고아원 퇴소하고 정말 이를 앞두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절망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들어보신 데 있습니까? 마약 거래와 갱단의 조직 폭력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라고 합니다.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관한 죄수들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곳에서는 교도소 내에 영양원 및 유치원도 있습니다. 교도소 내 영양원은 두 분류로 나누어서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위생 시설도 좋고 아이들을 위한 먹는 것도 잘 나오고 그런데 빨리 죽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그다지 환경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부실하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부모가 없는 유아 영아들은 시끄럽게 울거나 말 안 들으면 보호관이 때리거나 꼬집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맞아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 부모가 있는 영아들은 시끄럽게 굴거나 말 안 들으면 교도관이 꼬집어도 부모가 찾아와서 얼굴도 맞대고 애정을 나누고 젖을 물리기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고 상처가 있거나 멍이 있으면 교도관에게 따지기도 하고 항의도 하기도 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려진 고아들은 오래 못 살고 시설이 안 좋아도 부모가 있다면 더 오래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정부 인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철융, 끈끈한 정서인대와 사랑, 진정한 보호와 안전, 즉 생명과 진건의 양대성, 연계성, 그게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1950년 6.25 이후 오늘날까지 70년간 100만의 고아
원태수생들이 살고 있고 해외로 입양된 대략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도 사실상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핵심 기본권인 전국 인권을 출생이고 원천적으로 침탈하여 빼앗은 것은 생명도 인권도 한꺼번에 빼앗은 엄청난 범죄 행위이기 헌법을 정부는 위배 반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시설에 입각하여 지금부터는 고아원을 퇴소한 중장년층 즉 30대부터 80대에 대한 고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최소한 중장년 노년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퇴소인들 사람들은 퇴소할 때 아무런 도움이나 돈 한 푼 없이 사회에 나오니 너무나 큰 사회적 탑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이런 발표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되게 좀 긴장되니까. 그 당시 아무런 도움 없이 사회에 나오니 너무나 큰 사회적 차별을 느낍니다. 첫째, 대부분의 고아원 퇴소생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보다도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학벌이 확실히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대, 상대, 의대, 법대에 지나가는 퇴소생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잡는 접근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고아원 퇴소생들 중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둘째로는 고아원 퇴소생들은 좋은 직장에 입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LG 등 국가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전문 직업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대학교수, 건축사, 전문건설, 기술사 등등 제일 큰 장애물은 입사시험, 예를 들면 구인구기, 입시 등에서 이력서 작성란에 가족관계 적을 때 금방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도 성장대기에 대해서 쓸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차별을 느끼는 고아원 퇴소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주소 부재로 주민등록이 마수되거나 의료보험료를 수년간 못 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서 보호자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의료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고아원 퇴소생들은 억울하게 죽어도 부모와 친척, 가족들이 없어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적인 부모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TV나 언론 매체에 나와서 강력하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아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나서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죽음이다. 다섯째, 공기업, 대기업 입소시험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부적 입소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고아원 퇴소생들은 사회에 나오면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출발점이 높고 성공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여섯 번째, 군대보다도 교도소보다도 인권이 열악한 집단 수용시설 고아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부터 얻어맞으면 구타당하면 성폭행, 성추행 이 만연한 시설에서 살아갑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 조건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일곱째, 왜 탈북자보다도 못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개돼지우리와 같은 집단적으로 사육당하면서 생활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차별을 받으면서 개돼지처럼 살아야 합니까?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제기가 힘이 듭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던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자살했다는 소리도 많고 오랫동안 지었고 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곳이 거주하는 고아원 퇴소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아원 퇴소생이 그런 곳에서 잠깐만요. 가격한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고아원 퇴소생들 강화문에 모여서 폭동을 일으킵시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됩니다. 크게 한번 우리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전국의 고아원 시설장들, 복지원 시설장들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부동산 전수조사도 필요하면 매년 회계감사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서 실시하고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도덕하게 재단법인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분, 사회복지대학교 교수님들, 복지정책 박사님들, 고아원에서 퇴소한 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추적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남겨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정책에 힘써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상공부터 89세대 국가로부터 도움받는 세금충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국가의 도움 없이 떳떳하게 세금 내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열 번째, 개손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MBC 스트레이트 방송국이 고아호적으로 입양 가서 이상한 성소탈증 환자에게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무국적으로 살아가고 고국으로부터 서류 조작, 입양아이 바퀴치기에 입양대에서 도숙자 생활하는 입양자매가 친부모 찾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해외 입양 전문기관의 서류 폐기 처분, 과거 복지정책 공무원들과 유착해서 고아들을 팔아서 부동산 재벌이 된 홀도 아동복지, 동물사회복지법이 이제는 의식있고 깨어있는 고아 회원들이 나설 때입니다. 전국의 각 고아원 출신분들 한데 뭉쳐서 고아들의 목소리를 냅시다. 국가가 우리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과 주위 고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단체나 아동단체 중에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단체는 국내입양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입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단체, 여러 단체 중에 국내입양단체가 제일 저는 존경스럽고 제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